418페이지 경매의 경우에 우선 변제권 찾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갈로 3번에 반갈로 1번, 2번이 있을 거예요. 거기 1번에 반갈로 1번에 보면 전세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한 경매 찾았습니까? 반갈로 1번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요 말은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고 저당권이 뒤에 들어왔다 이 말이거든요. 요 전세권이 1순위일 때 이야기예요. 1순위일 때 이 사람이 경매 청구했다. 그러면 이 전세권 소멸하냐 소멸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죠. 요건 원칙 소멸 안 합니다. 소멸 안 하고 존속해요. 그런데 내가 돈 받아 나가겠다. 배당 요구하면 소멸합니다. 이제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저당권 설정되고 난 뒤에 전세권 들어왔다. 이런 경우인데요. 1번 저당 뒤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뭐 3번이든 4번이든 상관없어요. 1번보다 뒤에 들어왔다 이렇게 된다면 누가 경매 청구하든 무조건 다 소멸해요. 되시나요? 이거 시험 잘 안 되고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요거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전세권이 1순위일 때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전세권은 원칙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경락인은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반드시 보고 경매 들어가야 됩니다.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배당 요구 안 했는데 이걸 경매 받으면요 나중에 전세금 또 내줘야 돼요. 자기가 집은 집대로 사고 전세금 또 내줘야 된다니까. 소멸 안 하니까. 1순위가 배당 요구했다는 말은 나도 돈 받아 나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돈 받고 나갑니다. 문제가 안 돼요. 이쪽에 소멸했는지 안 했는지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 시험 저게 많이 나와요. 전세권이 2순위 이하에 들어갔을 때는 신경 하나도 안 썼대요. 저당권 경매 들어왔으면 다 소멸하기 때문에 문제 삼을 게 별로 없어요. 자, 일단 그 정도까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인데요. 430페이지 보시면 담보물권의 특성이 있어요. 담보물권의 특성. 특별한 성질 줄임말인데요. 통유성이라고 하게 돼. 통유성. 공통된 성격. 공통성격 통유성. 공통적으로 있는 성격 통유성. 이 제목이 보시면 1번이 부종성, 2번이 수반성 보이죠? 3번이 불가분성. 그 다음 이제 물상대위성인데요. 요거는 그 한글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이 기본 개념이라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종성은 담보물권은 뭐하고 함께 존재하는 겁니까? 채권 때문에 담보물권 설정해 두는 거거든. 담보물권은 채권과 운명을 함께 한다. 이 뜻이. 더 풀어서면 채권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같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 주는 것하고 저당권 등기 말소하는 것하고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먼저 주기만 하면 죽는 거니까. 그게 시험에 한 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몇 번 나왔습니다. 운명을 함께한다. 돈 주면 영수증 받는 순간 저당권은 죽은 거예요. 벌써 말소 안 해도. 그게 포인트다. 운명을 함께한다. 수반성은 우리 조금 전에 지역권 할 때 한번 했죠. 요역지 처분하면 지역권 함께 이전한다. 함께 이전한다. 채권 양도하면서 저당권도 함께 넘겨준다. 이전한다. 함께 이전.
불가분성은 빌려준 돈이 2억인데 그래서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일부 변제, 1억 변제했다 해서 그러면 저당권은 1억짜리로 남아있는가? 아니다. 2억 통째로 그대로 남아있다. 이 뜻이 일부 변제해도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이해되시나요? 1억짜리로 바꾸려면 변경 등기 해야 돼요. 변경 등기 안 하고 있으면 그냥 2억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물상대위성은 저당 목적물, 저당물이라고 줄이면 저당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되시나요? 저당물. 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요 네 가지입니다.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해서 받는 그 보상금에 대해서 지급 전에 압류해야 돼요. 하면 거기에다가 효력이 미친다. 저당권이 되시나요? 저당 부동산이 멸실되어 버렸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보상금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보상 화재 보험금. 그 부분 지급 전에 압류해두면 저당권의 효력이 그쪽으로 미치는 거예요. 물건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돈으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 물건 위에서 저 물건 위로 위치가 바뀐다. 이게 물상대위라는 뜻이에요. 물상대위. 부정성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유치권은 채권 소멸하면 유치권 바로 소멸해요. 물건 바로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주면 불법 점유돼요. 그때부터. 완화되는 게 있어요. 부정성. 건저당이 완화가 돼요. 건저당은 거래기간 도중에 채무가 제로가 되어도 그냥 건저당은 존속해요. 거래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물상대위성은 유치권에는 적용이 안 돼요. 기본 뜻을 좀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밑에 도표를 당장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최근 지금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요 말 자체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부정성은 채권과 담보물건이 운명을 함께한다. 함께 존재하고 함께 소멸하는 거예요. 수반성은 채권 양도하면 저당권도 함께 이전한다. 이전 등기가 필요하고요. 불가분성은 일부 변제되어도 전부 변제될 때까지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물상대위성은 저당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바뀌게 되면 이 저당권 효력이 지급 전에 압류했을 때 이 보상금에 효력이 미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여러분 그 431페이지 서론 1번에 보면 유치권 나와 있는데 이 320조 유치권 내용 이 조문을 여러 번 읽으세요. 이 조문 하나만을 적극 권합니다. 저는. 다른 학원에서 내가 이거 개인적으로 와서 유치권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아가씨가 한 명 있었어요. 도대체 모르겠다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거 하나 10번 써온다 그랬어요. 다음 주에 10번이 아니고 20번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질문했어요. 유치권 뭔지 알겠나 하니까 알겠습니다. 뭐 뭔지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답답해서 미치겠다 하더니 한 주 딱 지나고 나서 10번 쓰고 나서 딱 오더니 알겠다 하더라고. 스스로 깨우친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물건입니까? 타인의 물건입니까? 그렇죠. 남의 물건. 자기 물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벌써.
타인의 물건, 기타 유가증권이에요. 뭐 하는 자가? 점유하는 자. 점유해야 돼요. 무엇을요? 남의 물건이라요. 유가증권. 물건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부동산하고 동산. 부동산에 또 크게 두 가지 나누면 뭐가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토지 유치권, 건물 유치권, 동산 유치권 이게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가증권은 뭐가 있는가 하면 상품권 생각하세요. 상품권. 뭐 우리 일반인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신세계나 여기 롯데 상품권 아시죠? 종이 한 장에도 뭐 5만 원 적힐 때도 있고 10만 원 적힐 때도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들어있는 것, 화폐 가치가 들어가 있는 지폐 또는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유가증권이에요. 이거 보관했는데 보관료 안 주면서 돌려달라 하니까 못 주겠다. 보관료. 근데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고요. 이런 종류가 있다.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크게 종류 세 가지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해야 돼요. 점유는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해도 되고 간접 점유해도 돼요. 상관없는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채무자한테 맡겨놓은 것이라서 유치가 안 돼요. 유치가 못 돌려준다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이미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점유 침탈을 당하면 점유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 소멸해요. 이게 조금 독특한 거죠. 채권 소멸해도 유치권 소멸하는데 점유 소멸해도 점유 상실 당해도 유치권 소멸해요. 점유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점유 침탈, 점유를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가? 돌려달라 해야 돼요. 회복해야만 점유를 침탈 당했을 때 회복해야 유치권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점유 침탈할 때 빼앗겼을 때 회복하는 방법이 점유권 가지고 해야 되는가, 유치권 가지고 해야 되는가? 유치권으로 회복하는 방법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점유권 가지고 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채권이 있어야 돼요. 그 물건이나 물건 또는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 있어야 돼요. 무엇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해야 된다고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해야 돼요. 이렇게. 이 채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유치권으로 담보되어지는 피담보 채권, 담보되어지는 채권 해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해요. 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받을 날짜가 도래해야 돼요. 변제기 도래. 변제기 도래해야 유치권이 탄생합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이에요. 돈 받기로 약속한 날 이전에 유치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쉬운데요. 공사하고 있는 경우는 언제부터 돈 받을 수 있게 되는가? 공사가 끝나야 돈 받을 수 있어요. 보통은.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유치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걸 사례로 시험에 냈단 말입니다. 이 별것 아닌데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언제까지 유치할 수 있는가? 받을 때까지. 영원히가 아니고 받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 주면 물건 돌려줄게 이 뜻이에요.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게 유치권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합니까? 돈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유치하는 거예요. 돈 받을 권리가 뭡니까? 채권. 돈 받기 위해서 행사하는 물건이 뭡니까? 유치권. 유치권 이건 물건이라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경락인에게도, 경매받은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주장해야 돼요. 채권은 누구한테 주장해야 돼요? 채무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장 못해요. 이거는 채무자에게. 그러면 채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변제 청구 못합니다. 그게 달라요. 그런데 경락인은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는 민사집행법 법 조문이 하나 있어요. 경락인은 뭐 할 책임이 있다? 변제할 책임이 있다. 요 단어가 딱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여기 경매법에 있다 이 말. 쉽게 말하면. 그럼 요거는 뭐냐? 경락인은 변제 책임이 있다 없다? 변제 책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건 받을 수가 있다.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요건 권리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지금? 이 사람은 못하는데 이 사람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둘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고요. 그 뜻이에요. 요거 시험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요거 이 303조 이 문장이 중요하다는 말이 보세요. 320조. 누구 물건입니까? 자기 건물 안 됩니다. 그 실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건물 지었는데 자기 거래요. 그래서 유치권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판례가. 타인 물건이라 해야 돼요. 타인 물건은 점유해야 되는 거예요. 점유. 토지나 건물을 점유해야 되는 거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건물 짓는데 공사 대금 있잖아요. 공사금 채권 이런 거. 아니면 여러분 우리 점유자나 전세권자 이런 사람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 수입할 수 있다 했잖아요. 필요비 유익비. 이것도 유치권 돼요. 유치권 되는 채권이란 말이죠. 동산 같으면 뭐 시계 수리비 해도 돼. 수리비가 필요비예요 사실은. 수리비가 필요비예요. 이것을 하나 더 가면 이거 채무불이행돼. 이 돈을 안 줘가지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필요비나 유익비를 줘야 되는데 안 줘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손해가 생겼다. 손해배상 청구권. 요것도 되는가? 요거 연장선상이라 된다. 요 판례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해당 없는 게 있다. 유치권 안 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가장 물론 인건비도 되고요. 인건비는 시험에 잘 안 돼. 매매대금. 이거 매매대금은 건물에 투입된 돈이 아니에요. 건물을 사고 판 데까지 건물에 들어간 돈이 아니다 말이죠. 매매대금.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는가 하면 임대차 보증금 아시죠? 보증금은 끝에 가서 다 돌려받는다 했잖아요. 건물에 들어가서 수리한 돈이 아니거든요. 또 건축자재대금 이것도 매매대금이에요. 이것도 연속해서 몇 번 냈고요. 건축자재대금. 건축자재상에서 재료 판다 아닙니까? 그걸로 집을 짓겠죠. 그렇지만 매매대금이지 이 사람이 건축한 건 아니거든. 이런 것들이 유치권이 안 되는 경우다. 또 뭐 매수 청구 해가지고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매수 청구해서 매매 대금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매매 대금은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다 시험 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점유라는 게 유치권자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해야 돼요. 점유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돈 받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받을 것도 없이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되죠. 예, 그건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래서 돈 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다. 요게 유치권인데, 유치권 뜻은 돈 받을 권리입니까? 돈 달라는 권리인가요? 아니에요. 못 주겠다 권리. 자, 유치권이 뭐라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인도 거절. 못 주겠다. 유치권이란 뜻이 인도 거절이에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 받으려고 하는 거지. 유치권 뜻은 못 주겠다. 돈 받을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세 가지잖아요. 보세요. 유치권자에게 무슨 권리 있습니까? 점유권, 채권, 유치권, 인도 거절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채권을 묻는지 유치권을 묻는지 구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인도 거절권 묻는지 점유를 묻는지 세 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적법 점유라 해야 되는데 불법 점유면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 특성 보세요. 특성. 유치권자 1번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경매가 되었을 때 법원에서 유치권자에게 먼저 배당하는 그게 있는가? 없어요. 그게.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도 언더라인 하십시오. 물상 대의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3번에 둘째 줄.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조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까 뭘로 해야 된다 했어요? 점유권 가지고 해야 돼요. 예, 그 각각 시험 다 낸 겁니다. 셋째 줄에 있네요.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거 부종성 채무 변제하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한다. 이해되시죠? 불가분성 일부 변제해도 전부 유치할 수 있다. 다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서 넷째 줄 보세요. 따라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다세대 주택의 창호 등 공사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 대금 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위 다세대 주택 한 세대를 점유하고 있고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그 유치권은 건물은 한 세대만 점유하고 있지만 유치권 자체에 대한 시공 공사 대금 그 한 세대만 공사 대금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 전체 시공한 공사 대금 채권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피담보 채권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말이죠. 한 세대 채권만 됩니까? 전 세대 채권입니까? 전 세대 채권. 예. 그럼 결국은 채권은 전부 다 받을 때까지인데 채권은 전부 다 받을 거예요. 전 세대 다 받을 때까지인데 점유는 지금 한 세대만 하고 있잖아요. 유치권은 한 세대만 점유하고 있는 거라고요. 채권은 전부 다 받을 때까지 한 세대를 계속 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옥룡 문제가 하나 나온대요. 그러니까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가구를 샤시공사 다 했다. 집집마다 한 1,000만 원씩이다. 칩시다. 그러면 2억이 넘을 거 아닙니까? 20세대 같으면. 근데 202호 하나만 201호 하나만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몸이 하나니까. 이게 됩니까 지금? 20세대를 어떻게 점유합니까? 다른 사람 데려오지 않는 이상 지 혼자서는 한 세대만 점유한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돈 다 받을 때까지 201호만 그 경매 청구할 수 있나 202호도 경매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뭐 하고 있어야 돼? 202호는 점유 안 하고 있거든.
돈은 다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어렵단 말인데 갈수록. 그러니까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하면 모릅니다.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다. 제가 볼 때 유치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아니인가요? 그 사건이.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 안 하고 있는데 유치권 될까요? 안 되잖아요. 다른 세대는 점유 안 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돈 다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201호를 계속 점유할 수 있다 인 거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202호는 점유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3층도 4층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유치권 승립 요건 도표 보세요. 도표 안에 보시면 1번부터 5번이 있죠. 누구 물건? 타인 물건. 오케이. 그 다음에 채권은 목적물과 채권 발생 간의 결련. 결련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관하에 생긴 그 물건에 투입된 돈, 수리비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변제기 도래. 받을 날이 도래할 것. 네 번째는 무슨 점유? 적법 점유. 불법 점유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5번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요 말은 유치권은 계약으로 성립합니까? 당연히 성립합니까?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유치권은 계약으로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계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 못 받으면 당연히 이렇게 돼요. 아까 전세권은 뭐 해야 된다 했어요? 계약하고 등기해야 된다. 이거는 계약하고 등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생기면 받을 때까지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돈 못 받으면. 법률상 당연히 생긴단 말이에요.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담보물건이다. 법정 담보물건. 5번 옆에 법정 담보물건 이렇게 하나 적어주셔도 좋아요. 최근에 시험에 한번 나온 것이 당사자가 계약으로 유치권 성립되는가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한번 나왔어요. 근데 유치권 배제, 유치권 주장하지 말기로 합시다. 그건 가능하거든요. 유치권 행사하지 말자. 오케이, 그건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처음 공부할 때는 1, 2, 3, 4, 5번 요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기 물건입니까? 남의 물건이 됩니까? 타인 물건. 타인도 중요한데 물건도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둘 다 오케이. 유가증권도 포함하고요. 점유가 적법 점유라는 불법 점유 됩니까? 불법은 안 되거든요. 채권이 어디서 생겨야 돼요? 물건에 관하여 생겨야 돼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 도래해야 된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이런 것들이 유치권 내용이에요. 유치권은 우선 변제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물상대위가 안 된다. 유치권은 채권이다 물건이다? 물건입니다. 채권은 채권이고 유치권은 물건입니다. 간단한데 그거 구분하셔야 돼. 자꾸 공부를 책을 많이 읽으시더라도 돌아서서는 유치권이 뭐지? 이렇게 한번 돌아서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내가 누구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요. 전세권이 뭐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다 나와 있습니다. 1번의 제목이 뭐예요? 타인 소유 물건. 토지 건물 하시면 되죠. 부동산, 동산. 자, 그 밑에 갈로 2번에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물건도 될까요? 지가 아니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시계 수리공인데 어리 시계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수리해달라고. 수리비가 3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시계가 갖고 온 얼게 아니고 어의 아버지 거다. 이해됩니까 지금? 어의 것을 가져오든 어의 아버지 것을 가져오든 간에 갑은 수리비 받을 때까지 못 주겠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 물건 지가 수리해놓고 지한테 유치권 행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쉬운 이야기예요.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고요. 2번에 1번 보세요. 자기 물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제일 밑에 사각형의 2번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그게 이제 중요한데 오른쪽 페이지 있으면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1번 공사 대금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제일 많이 시험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수리비 된다 했잖아요. 3번 강아지 맡겨놨는데 애를 물어가지고 치료비 생겼다. 이것도 그 강아지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럼 강아지 주인이 물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물어낼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손해배상 채권도 됩니다. 임차인이 진짜 비용 청구권, 비용도 다 됩니다. 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에 5번을 조금 주목하세요. 임대인이 필요비 상환을 불이행한 거예요. 채무 불이행 맞죠? 그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요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가장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 연장이다. 그 판례가 하나 있네요. 76년도 판례인데. 6번 이게 시험에 안 나온 겁니다. 요거 한번 좀 주목하시고. 매매 계약이 취소되면 물건 돌려다오, 대금 돌려다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돈 줄 때까지 나도 물건 못 주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유치권 된다 이 말입니다. 동시이행도 되고 유치권도 되는 거예요. 이게 취소, 매매 취소. 자, 그 밑에 2번 결련성이 부정된다 이 말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가 있는가 하면 1번 보증금, 2번 권리금 찾았나요? 제목만 봐도 돼요. 그거는 물건에 들어간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한테 맡겨놓은 돈이거나 주인한테 주고 들어온 돈이잖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매매 대금이거든요. 5번에 보시면 건축 자재 매매 대금 찾았나요? 그것도 매매 대금이라 안 됩니다. 6번에 뭐 매매 대금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 일단 봐두시고요. 그 4번에는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것도 매매 대금인데 매매 대금이라서 안 됩니다. 이것도 첫째 줄에 있네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 대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매매 대금은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자, 3번 아래쪽에 3번에 1번 채권도 있어야 되고 점유도 해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될까요? 나중에 점유 취득해도 될까요?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점유를 나중에 해도 유치권 행사해도 돼요. 수리했는데 가져갔는데 수리비를 안 주고 가져갔습니다. 다음에 또 수리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너 수리비 안 줬잖아. 이 물건 못 돌려준다. 이번에 수리비하고 같이 내놔라.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채권이 발생하고 점유를 나중에 취득해도 유치권은 됩니다 이 뜻이에요. 이번에 1번 하나 정도 받으셔도 되고요. 변직이 도래 성립 요건이다. 그 부분 오른쪽 페이지 2번을 조금 봐두셔도 좋아요. 제일 위에 2번. 그 다음에 4번에 1번 적법한 점유, 불법 점유면 안 됩니다. 점유는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갈로 1번에 점유가 성립 요건이면서도 뭐라고 해놨습니까? 존속 요건이다. 처음에 점유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끝날 때까지 점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존속도 해야 된다. 그 다음 2번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묻지 않는다. 제3자를 직접 점유를 한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는 거는 괜찮은데 반갈로 2번 보세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이미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못 돌려준다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3번 1번 불법 점유다. 안 돼요. 유치권 안 돼요. 다음 페이지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 반갈로 2번이면 되고 점유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유치권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요거 시험 안 나왔으니까 주의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인데 금방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유치권자는 적법 점유를 해야 유치권 됩니다 이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불법 점유면 안 됩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치권자가 내가 점유가 지금 적법 점유입니다 입증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점유가 불법 점유입니다 이렇게 입증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유치권자의 점유가 불법 점유다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그게
입증 책임의 마지막 문장 보시면 돼요. 즉 유치권자가 스스로 적법 점유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문장 찾았습니까? 유치권 부정하는 채무자가 불법 점유임을 입증해야 된다.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그거 한번 시험 냈습니다. 그 다음에 심화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우리가 볼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예.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유치권자의 효력. 경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거 금방 맞힐게요. 그 1번에 보시면 갈로 1번에 보면 유치권자의 경매는 목적물을 현금화하기 위한 경매이다. 법률상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해됩니까 이거? 경매 신청은 되는데 경매가 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먼저 줄게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매각시키는 거예요. 물건으로 있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바꾸는 매각을 하는 거예요. 매각되고 나면 아까 경락인에게 돈 내놔라는 못해도 경락인은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 갚을 책임이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락 받은 사람이 돈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경매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경매 청구해가지고 자기가 경매 청구했을 때는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받습니다. 유치권자가 다른 사람이 경매했을 때는 경락인에게 돈 받으면 되는데 유치권자 자신이 경매 청구할 수 있는가 해도 됩니다. 자신이 경매 청구했을 때는 우선 변제는 안 되고 물론 다른 사람이 경매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변제 안 되고 유치권자 자신이 경매했을 때는 일반 채권자 맨 마지막에 순위 없이 배당받는단 말이에요. 일반 채권자 지위에서 배당을 받아요. 채권자가 말하면 비례배당 받아요. 지 혼자 받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열악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경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사람이 경매하면 난 안 주면 돼. 너 주면 내가 줄게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제일 밑에 2번 유치권의 효력은 인도거절권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채무자 소유 목적물이 경매가 됐을 때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고 반면에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있잖아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소유자가 나타나서 내 거다 돌려다오 이렇게 소송 붙었다. 그래서 자기는 유치권 때문에 내가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항변되면 법관은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가? 2번 제목 뭡니까? 상환급부. 돈 주고 받아가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원고 일부 승소입니다. 전부 승소가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비용이 나오는데요. 유치권자도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필요비나 유익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또다시 유치권이 될 수가 있어요. 비용이 늘어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2번은 둘째 줄 유익비 청구했을 때 소유자가 법원에다가 내가 6개월 후에 줄 테니까 저 물건 먼저 좀 돌려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허락해버리면 물건부터 먼저 돌려줘야 돼요. 그게 푸른색 문장 보시면 유익비 청구에 대해 법원은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찾았나요? 필요비입니까? 유익비입니까? 필요비는 여기 해당 없습니다. 그걸 슬쩍 바꾸고 낸 적이 있다고요. 유익비만 그래요. 그 조항이. 그러면 물건부터 먼저 돌려줘야 되니까 유치권이 안 되는 상황이 돼요. 이제. 간이변제 충당은 돈을 안 갚는다. 이 물건을 그냥 내가 어떻게 팔아가지고라도 이걸 변제 충당할게요. 이런 방법인데 파는 게 아니라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하는 방법.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는가? 없습니다. 다만
323조 1항에 보면 유치권자는 유치문의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어디에 충당한다고요? 변제에 충당하는 겁니다. 이 과실수취권이라는 것은 원래는 수취해가지고 자기 소유로 소비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유치권자는 본래적 이런 게 없고 과실수취를 해가지고 변제에 충당한다 그랬잖아요. 변제에 충당한다. 받을 돈에 갚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실수취권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과실수취권 요 뜻이 아니고 요 뜻 변제 충당 의미로서의 과실수취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6번에 1번 보존에 필요한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은 동의 안 받아도 돼요. 주인 동의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갈로 2번에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하는 것, 요거 보존이기 때문에 1번 승낙 받아야 된다 없어도 된다. 승낙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적법이니까 2번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있다 없다? 없다. 적법이다 이 말이거든요. 다만 4번 보세요. 다만 유치권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건물 사용 이익은 임대료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료 상당은 뭐가 된다? 부당이득이 된다. 사용은 적법인데 임대료 상당은 부당이득이다. 돌려줘야 된다. 다만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변제 받을 부분에 충당하면 되겠죠. 감액하면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돌려줄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용료는 돌려줘야 된다. 유치권자 의무는 남의 물건 보관해야 되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 제일 밑에 2번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때는 승낙받아야 돼요. 아까 보존은 승낙 안 받아도 된다 했죠. 사용되어 담보 제공 3가지 요거는 승낙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게 제일 마지막에 갈로 2번 유치권자가 임대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안 돼요. 승낙 안 받고 임대해버리면 임차권을 주장을 못해요. 새 주인한테 쫓겨나는 셈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 그거 시험에 나오고. 다음 페이지. 제목만 봅니다. 그 밑에 푸른색 1번 채권이 소멸 시효 완성되면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 소멸한다. 예. 그 다음 2번이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 채권 소멸 시효가 중단될까요? 채권은 여전히 시효가 진행될까요? 유치권 행사는 못 주겠다 하는 거거든요. 채권은 뭘까요? 돈 달라입니다. 유치권 행사가 돈 달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은 행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 시효가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거 주의해야 되는 문장이에요. 2번. 그 다음에 2번에 1번 점유 상실되면 유치권을 소멸합니다. 되시죠?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2번 다른 담보 제공. 다른 담보 제공 이게 뭐냐면 시계를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를 못 주니까 시계를 안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방을 하나 들고 가가지고 이걸 대신 맡길 테니까 시계를 좀 돌려다오. 이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담보 제공할게. 그러면 시계 돌려줄 수 있어요. 유치권자 마음인데. 그러면 그 시계에 대한 유치권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근데 돈 갚고 이제 가방 돌려받으면 되겠죠. 그 방법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유치권자가 하는 겁니까? 채무자가 하는 겁니까? 채무자, 그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유치권자가 다른 담보 갖고 온나? 이렇게 말할 권리는 없어요. 그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보세요. 자기 물건입니까? 타인 물건입니까? 오케이, 타인 물건에 대해서 점유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있어요?
공사대금, 수리비, 이 수리비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도 포함된다. 이렇게. 매매대금 된다 안 된다? 건축자재대금 된다 안 된다? 임차보증금 된다 안 된다? 권리금 된다 안 된다? 다 시험 낸 거예요. 안 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다 안 됩니다. 유치권은 언제 성립합니까? 네, 돈 받을 날이 되어야 그때 이제 행사할 수 있어요. 받을 날이 되어야 돼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받을 때까지. 예, 유치권 소멸할 때까지. 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이 무슨 뜻이에요? 못 주겠다 권리. 돈 달라 권리는 요겁니다. 인도 거절권이죠. 유치권은 물권이라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경락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되나요? 채권은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다만 경락인은 무슨 책임이 있다?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돈 갚아야 물건 돌려준다 이 말이죠. 유치권자 자신이 경매 청구할 수도 있는데 우선 변제는 안 되고 어떻게 배당받을 수 있다? 그냥 채권자 배당받는다. 이해되시죠? 이건 순위가 없거든요. 맨 마지막 순위예요. 우선순위 있는 사람 다 받고 마지막 순위예요. 돈이 남아있어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지가 해가지고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돈 없으면 못 받으니까 골치 아픕니다. 그것도. 과실수지권이고요.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당권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하겠습니다.